음성인식 센서예요. 이게 소리를 따라 이동하는 거거든요. 저희 아버지 특허예요. 근데 그렇게 바로 부도를 때려버린다고? 그것도 그건데 거기서 표현준이 나왔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당장 안 나가! 뭐 하나만 곱게 꺼져주면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밥그릇은 지킬 텐데. 아빠 기다려줘. 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차용증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찾던 그 차용증, 혹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충격적인 반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5회 예고 보시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이미 최종회까지 딱 2회차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차용증 행방이 안 나온다는 거요. 표현주는 보증각서 들고 나와서 강태풍을 협박하는데 정작 그 차용증은 어디 있는지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저는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차용증 처음부터 없었던 거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강진영 사장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런 분이 망하기 직전에 밤늦게 찾아와서 차용증까지 써가며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그 약점을 이용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날 밤 표박후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고 갈 곳도 없고 마지막 희망처럼 문 닫은 태풍 상사 앞에서 강진영 사장을 기다렸을 거예요. 밤늦게까지요. 그리고 연락을 받고 회사로 달려온 강진영 사장 앞에서 스스로 차용증을 적어서 내밀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요. 강진영 사장은 그 차용증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분이 그 차용증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 자리에서 버리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는 찢어버리셨거나 쓰레기통에 넣으셨을 거예요. 표박후한테 돌려주진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고요? 만약 돌려주셨다면 표박후가 지금까지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을 텐데 뭘 찾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강진영 사장이 차용증을 받긴 받으셨는데 이런 거 필요 없소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버리신 거죠. 표박후 앞에서는 아마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당신을 돕겠소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표박후가 돌아간 후에 그 차용증을 처리하신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데 무슨 담보가 필요해요? 그 사람 믿고 도와주는 거지. 이게 진짜 강진영 사장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웃이 어려우면 그냥 도와주셨잖아요. 쌀 한 말, 돈 몇 푼, 차용증 같은 거 없이 그냥 주셨어요. 나중에 형편되면 갚아 이러면서요. 근데 진짜 갚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 편하게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강진영 사장도 그런 분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현준이가 찾고 있는 그 차용증,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정확히는 표박후가 쓰긴 썼는데 강진영 사장이 그걸 무기로 쓸 생각이 없으셔서 버리신 거죠. 자, 그럼 15회에서 이게 어떻게 드러날까요? 강태풍이 보증각서 들고 협박하는 표현준한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차용증? 그런 거 애초에 없었어. 우리 아버지는 받으셨어도 버리셨을 뿐이야. 그러면 표현준이 얼마나 당황할까요? 지금까지 모든 계획이 그 차용증을 찾는다는 전제로 짜여진 건데 그게 처음부터 없었다면? 문제는 강태풍이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인데요. 아마 강진영 사장 가까이 있던 누군가가 알려줬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날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강진영 사장이 평소에 차용증 같은 거로 사람 올가매는 건 내 방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걸 누군가 기억하고 있다든지요. 오미선도 여기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녀가 어떻게든 강진영 사장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사장님 아버님은 평생 차용증이나 계약서로 사람 압박하신 적이 없으시대요라는 증언을 찾아내는 거죠. 오래 거래했던 사람들, 같이 일했던 분들한테서요. 표현준 입장에서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차용증만 있으면 강태풍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면 그동안 헛다리 짚은 거잖아요. 표박후도 평생 그걸 찾으려고 애썼는데 사실은 강진영 사장이 진작에 버리신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건데요. 이 진실이 밝혀지면서 강진영 사장의 인간미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 이런 분이셨구나. 진짜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분이셨구나 하면서 시청자들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죠. 태풍이도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더 커질 거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 약점 잡으려고 차용증 받아놓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 이러면서 더 당당하게 표현준한테 맞설 수 있는 거예요. 배송중 대리네 아버지 회사 부도건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겁니다. 강태풍이 그 음성 인식 센서 기술 보고 이거다 싶어서 직접 투자하거나 계약 맺는 거죠. 강진영 사장처럼요. 차용증 같은 거 없이 그냥 사람 믿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버지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는 모습이죠. 사무실 압류 시도도 직원들이랑 힘 합쳐서 막아낼 거고요. 우리 회사는 안 무너진다 이러면서요. 고마진, 배송중, 오미선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사고 진짜 가족이잖아요. 표박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제 생각엔 15회에서 살아있다는 힌트가 나올 것 같아요. 하 실장 전화 받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병실에 누워있는 뒷모습이라든지. 표박후가 깨어나서 표현준이 자기한테 한 짓에 대한 패륜, 그때부터가 진짜 무섭죠. 아버지의 복수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평생 차용증 찾던 표박후가 그게 없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허탈함과 동시에 강진영 사장에 대한 미안함도 느낄 거예요. 오미선이랑 강태풍 사이도 더 깊어질 거예요. 위기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걱정해주고 말은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사이가 되어가는 거죠. 마지막 16회 앞두고 두 사람 관계도 한 단계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아빠 기다려줘. 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부호 신용금고 앞에서 소화기 던지며 하는 태풍이의 외침.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다짐이에요. 차용증 같은 게 없어도 사람을 믿는 그 마음으로 이겨내겠다는 거죠. 정리하자면요. 15회의 핵심은 차용증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반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표박후가 썼지만 강진영 사장이 그걸 무기로 쓸 생각이 없으셔서 버리신 거예요. 강진영 사장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게 뭔지, 그게 다시 한번 증명되는 회차가 될 거예요. 표현준의 계획은 완벽해 보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차용증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반면 강태풍은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람을 믿고 직원들을 믿고 함께 위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다음 주면 최종회예요. 이 모든 게 어떻게 마무리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표박후의 복수는, 표현준의 몰락은, 강태풍과 오미선의 사랑은 15회에서 그 답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차용증이 없었던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들려주세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면 최종의 16회 예측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기다려줘. 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